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AI 칩 설계 분야의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특히 구글과 미디어텍의 관계 변화, 또 미디어텍의 기술적 행보와 재무 전망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특히 비용 효율성과 기술 주도권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 역시 구글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구글이 데이터 센터용 7세대 TPU AI 칩 설계 파트너를 바꿨다는 거죠. 기존의 브로드컴 대신 대만 미디어텍과 손을 잡았다. 이게 픽셀폰 칩이랑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아주 고성능 AI 연산 전용 칩 이야기입니다. 픽셀폰 텐서 칩과는 완전히 별개고요. 이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 절감인 것 같아요. 비용 절감이요? 네, 미디어텍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랑 관계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브로드컴보다 제조 비용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구글이 작년에 TPU에 쓴 돈이 최대 90억 달러라고 하니까 와, 90억 달러요? 네, 그러니까 칩 하나당 비용을 아주 조금만 줄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단순히 비용 때문만일까요? 뭔가 다른 이유, 예를 들면 자체적인 통제력을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용 절감도 물론 큰 이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엔비디아 같은 외부 칩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예요. 구글 입장에선 자체 칩 설계 역량을 키우고 뭐랄까 AI 하드웨어 생태계를 좀 더 자기들 손안에 두려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겠고요. 브로드컴과 완전히 관계를 끊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일부 디자인이나 전환 단계에서는 여전히 협력한다고 하고요.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이군요. 다만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글 내부에서 디자인 변경 이슈가 좀 있어서요. 프로젝트 최종 확정이 9월이나 10월로 미뤄지고 양산은 2026년 4분기, 그러니까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구글과의 협력은 미디어텍 입장에선 정말 큰 기회가 되겠네요. 그런데 미디어텍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체 기술 개발에도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특히 ASIC, 이 주문형 반도체 사업 투자가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미디어텍은 지금 이 ASIC 분야를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팀 규모도 빠르게 키우고 있고 또 핵심 인재들도 막 영입하고 있고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그러니까 CSP들이랑 데이터 센터용 맞춤칩 개발 협력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성과로 나타날까요? 업계에서는 한 2026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 모회사요. 네네. 메타의 차세대 AI 칩 아르케 개발 파트너로 미디어텍이 거론될 정도니까요. 이게 양산 목표가 2027년 상반기라는 소문도 있고요. 와, 메타까지요. 정말 공격적인데요. 단순히 칩 공급사를 넘어 기술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최첨단 공정 경쟁 얘기도 있었죠. 2나노 공정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퀄컴이나 삼성 같은 경쟁사들처럼 미디어텍도 2나노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최첨단이 3나노인데 그보다 더 미세한 회로 기술인 2나노 공정으로 엣지 디바이스나 클라우드 AI 칩을 만들겠다는 거죠. 목표 시점은 언제인가요? 올해 9월에 2나노 칩 설계 완료, 그러니까 테이프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미디어텍이 2나노 칩을 가장 먼저 출시하는 회사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상당한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 외에 다른 차세대 기술 투자도 있나요? 네, 448G 서데스 같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이라든지 CPU라고 해서 칩이랑 광학 부품을 하나로 묶는 기술 같은 차세대 IP 개발에도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그럼 미디어텍의 원래 주력 사업 스마트폰 칩셋은 요즘 어떤가요? 플래그십 시장에서 성과가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플래그십 스마트폰 칩셋 부문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특히 디멘시티 9400 시리즈가 반응이 좋아요.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주요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에 많이 탑재되면서요. 그럼 실적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플래그십 칩 매출만 30억 달러에 달하고 연간 성장률도 40% 이상 될 거라는 꽤 긍정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 3분기에는 다음 세대 칩인 디멘시티 9500 시리즈 양산도 시작될 예정이라서 이 부분 성장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플래그십은 잘 나가는데 전체적인 3분기 전망은 약간 어둡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3분기 전체 매출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에서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래그십은 잘 된다면서요. 네, 플래그십 제품은 성장이 기대되는데 문제는 다른 부분들이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중저가 제품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또 스마트 기기 플랫폼이나 전력 관리 IC 같은 다른 칩들 매출도 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아, 상반기에 수요가 좀 미리 땡겨진 영향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환율 변동, 그러니까 달러 대비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가정하면 대만 달러 기준 매출 감소폭은 더 커져서 한 7%에서 13%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칩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엔비디아랑 같이 개발하는 칩도 있다던데. 아, 네.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GB10 칩. 이건 이번 분기에 양산 예정이고요. 5G 모뎀이나 AI 태블릿용 칩, 또 자동차용 칩 점유율도 계속 오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수요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스마트 장치 플랫폼 전체 매출은 전 분기보다는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AI 칩 시장이 정말 거대 기업들의 치열한 전략 싸움터가 된 것 같습니다. 구글은 비용 절감이랑 기술 내재화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미디어텍과 손을 잡고 또 미디어텍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데이터 센터랑 AI라는 더 큰 시장으로 막 뛰어들고 있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미디어텍이 ASIC 사업이나 이나노 같은 차세대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분명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AI 칩 시장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전략이 과연 성공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 계속 되겠네요. 네,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계속 주시해야겠죠.